네, 모레부터는 45일간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됩니다. 일상생활은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방역 체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활 방역 체계 전환과 함께 또 각 학교들의 등교 수업이 또 들어갈 전망인데요. 교육부가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늘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8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했고 다행히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연휴 풍경을 두 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네요. 지역 감염 재확산이 될 것이다. 이런 각종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휴 풍경을 설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동을 막을 아무런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완화된 쪽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평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정부가 정한 지침, 예. 또 마스크, 개인위생 등을 확실히 했을 때 4.15 총선에서처럼 위험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험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방역 체계로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동은 많았지만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걸 봤었고 또 이것이 위험도 평가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 요즘엔 저는 그냥 차량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차량에서 안 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에 역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려되는 지점은 확실히 좀 있어요. 뭐냐면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구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입구 근처라든가 또는 이제 약간 그 병목되는 그런 구간들이라든가 그런데 같은 데는 좀 반드시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아예 안 쓰시고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밀집된 지역 구간도 그냥 다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 연휴 동안 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근 2주간의 어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어제 중대본에서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이제 실제로 생활 방역 체계, 예전에 당국이 얘기했던 것은 생활 방역 체계인데 생활 방역 체계가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생활 방역 체계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갈 때도 위험도 평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긴 연휴 기간이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따지면 5월 5일까지가 딱 2주가 되는데 이 2주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것처럼 뒷단의 일주일은 한 주가 더 있어야 위험도 평가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도 평가가 안 된 상태로 소위 말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 방역 체계로 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안 됐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걸로 전국가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인터뷰를 할 때 정은경 본부장과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한 명의 모르는 환자가 있어도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간 결정이 이게 어딘가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어제 중대본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문가들 중에 그 누구도 저와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위험도 평가가 더 되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올 때 계속 두 가지가 충돌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경제 문제와 다른 하나가 방역 문제가 계속 충돌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 문제를 소위 말해서 매파라고 하면 방역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매파가 비둘기파를 억누르고 정책을 결정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파는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시급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방역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방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대본이 추구하는 입장은 경제에 훨씬 무게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과 김강립 총괄조정관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확실한 입장을 얘기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모르는 어떤 감염자가 있을 때 다수를 감염시켜가지고 폭발적으로 어떤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분들은 상당한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의 브리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방대본 회의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잠시만요, 서 교수님.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기존에 나왔던 그런 우려들 있잖아요.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런 언급을 본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나온 배경에는 소위 이제 전문가들께서 방역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서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말씀 좀 이어가 주신다면, 근데 아까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나 또 상황이 자칫 잘못되면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그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져서 상당히 우리가 감염 경로를 찾기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다시 고강도로 간다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예. 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족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되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언제나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평가가 된 다음에 예. 항상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한 자산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위험도가 5월 5일 날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 일주일이나 2주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평가가 되는데 예. 왜 일주일 정도를 못 기다리고 바로 5월 6일 날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냐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덜러리를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를 확실히 평가하고 그것이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 그 지점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게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혹시나 서 교수님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첨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뭐 이런 사안은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언제나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과잉 대응이 훨씬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잉 대응이
일이라고 느낄 정도로 접근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연휴잖아요. 예, 예.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접촉도 많았고. 예,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2주 뒤쯤 가서 고려를 해도 될 사안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푼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설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지점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걱정되는 지점들이 좀 여전한 가운데 일단 정부에서는 모레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를 맡게 되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바뀌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방역 지침은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동안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좀 이제 완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개인 위생 기본적으로 다 지키셔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그동안에 아주 좀 많이 억제해 왔던 것이 뭐냐 하면 뭐 모임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예. 이런 거 좀 많이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좀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로 다중이용 시설, 뭐 교회라든가 뭐 기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한 경우에는 약간 좀 폐쇄를 시키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왔던 건데, 그러니까 폐쇄했던 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출입을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예. 집회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허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생활 속 방역 체계에 대한 정리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연휴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언급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습니다. 교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제로 지금 발상 양상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는 제가 평가를 달리해서 예.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안정세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제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심각 단계에 있는데 경계 단계로의 하향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5월 5일 날이 이제 연휴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6일부터 최소한 일주일이면 이제 5월 13일입니다. 또는 2주간이라고 하면 5월 21일 날 최대로 따진다고 하면 5월 21일이 되면은 완전한 이 긴 연휴 기간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완전히 끝납니다. 예. 네. 만일에 이 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발생 양상이 적어도 국내에서의 확진자 발생 양상이 지금 정도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또 발생 양상 자체도 감시망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 단계의 정의에도 부합하고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더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합당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평가가 되어서 위험 관리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경계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 예. 이렇게 좀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운 대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그래서 완화된 거리두기보다도 더 완화된 형태라고 그런다면 거의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예, 예. 여전히 심각 단계를 유지를 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인식상으로 좀 불일치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를 낮추고 그러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이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거하고는 약간 감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해서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어떤 어감이나 받아들이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계 단계는 그 심각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를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심지어 그 전에는 또 완화된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리 좀 필요하다라는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 들었고요. 자, 그리고 교육부가 등교 수업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일단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연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연휴 기간 끝나면 그때부터 2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그때쯤 이제 그 등교 계약을 고려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교육부 당국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시점을 그때로 해서 다 맞추면 훨씬 더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것도 좀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학생들도 다 부모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가족 단위로 다 여행을 해요. 그러지 뭐 그 자녀들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여행을 안 하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 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학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아니 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것도 좀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경우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허용했다가 학생들 중에는 보면 의외로 지금 이제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접촉도 하게 되고 또 본인들끼리도 접촉이 또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집단 감염 우려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해서 한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일단 19일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19일이 화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18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이따 오후 4시면 교육부가 구체적인 등교 시기, 뭐 수업 일정,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이제 2주 뒤, 한 19일, 20일 이쯤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꼭 괜찮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드시 위험도 평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 연휴를 거치고 나서 두 번째 달엔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이 더 평가가 되든 아니면 최대인 2주일이 더 평가가 되든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위험도 관리가 상당히 된다. 확진자가 이 많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서 학교를 여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위험도 평가가 되고서는 당국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뭐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위험도 평가가 안 된 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등교 일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요. 고3 등교가 이제 19일이나 18일 정도로 지금 등원 일정이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 발표가 될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영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연구 결과 인용해서 현재까지는 어린이들이 슈퍼 전파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해서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들이 경미한 증상을 가졌거나 뭐 증상이 아예 없고 또 사망자도 드물다 뭐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슈퍼 전파자였던 아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예. 슈퍼 전파자라고 하면 한 명이 다수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가 다 잠겨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로 집에서 단속하고 이러니까 한 명의 아이가 여러 명에게 전파를 시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호흡기 질환인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사회로 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학교를 열었을 경우에는 이제 한 학생이 학교에다가 전파를 하게 되고 그 전파가 다수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슈퍼 전파자는 아닌데 예. 심지어는 누가 옮겼는지도 모르지만은 다수가 전파가 되면서 지역 사회로의 감염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거를 걱정해서 학생을 통한 전파를 우려하는 거지. 예. 학생이 또는 젊은 청소년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좀 더 적당한 용어는 어린 아이들이 슈퍼 전파자일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예. 어린 아이들이 중증을 앓거나 심지어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어서 광범위한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접촉을 통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요즘에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그 기사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유럽이 의외로 지금 굉장히 비교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보면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학교들을 폐교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슈퍼 전파자가 안 나오는 것일 뿐인데 예. 앞으로 학교를 이제 등교 계약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안 나올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그 어느 집단보다도 높은 집단이 이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 보도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사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그 해외 언론에서 요즘 보도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 좀 가려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고요. 우선 시급한 280만 가구부터 우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언제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11일부터 신청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급을 하시는 지급을 국가가 하는 분들은 좀 제한적인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굉장히 급한 집단이라고 정부가 생각해서 우선 이제 지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현금 지급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전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네. 쓰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워낙 이제 국가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이런 그 지급을 하는 통장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통장에 그냥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입금이 된 거 확인만 하시고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대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 혹시 뭐 오늘부터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도 혹시 뭐 나도 뭐 빨리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마찬가지 이미 알려진 대로 11일부터 신청을 하셔야 된다. 예.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사례가 없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라 이제 결국에는 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한 이바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택한 것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수치로는 뭐 0.1%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성장률에 기여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 경제 당국의 지금 관측입니다. 네. 뭐 그런 정도의 기여는 뭐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지급 방식 관련해서 또 지급 대상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경우에 부자들 같은 경우 그냥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 예. 사용이 안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거 현금 지급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소득이 좀 덜하신 분들도 그냥 장롱 속에 넣으신 분들도 꽤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시한을 정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다 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급 방식도 그래서 장롱에 들어갈 우려이기 때문에 이제 카드에 적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모두 소진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최근 뭐 한 2~3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곤란을 많이 겪으셨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도산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건 확실히 도움이 이제 될 거다. 현금이 이제 일단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